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최지은 전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이 지난 주말에 됐고요. 대장동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선 주자 과반이 넘기면서 됐는데, 일단 경선 끝난 이후로 원팀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원팀이 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거기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고, 사실 이낙연 전 대표님도 그렇고 그 캠프 측에서도 그렇고 승복하신 것은 너무 저는 당연히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캠프 측도, 이낙연 전 대표님 캠프 측도 좀 지지자들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끝까지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이낙연 대표님이 혼자만 생각하셨으면 바로 승복하시지 않으셨겠냐. 그래서 다들 이제 당의 훌륭한 선배님들이기 때문에 원팀으로 다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을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캠프 해단식이었는데 승복 이야기는 SNS를 통해서 했고, 오늘 캠프 해단식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참석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오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 봤을 때는 아직 뭔가 좀 앙금등등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낙연 후보님 본인만 봤을 때는 굉장히 품격 있는 원로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금방 푸실 것 같은데, 지지자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어떻게 같이 갈까, 아마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낙연 후보가 뒤늦게 승복하면서 과거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선 승복 연설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깔끔하게 승복할 수가 없다. 네. 물론 연설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그 그러니까 이낙연 전 후보죠, 이제. 이낙연 전 후보한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승복과 같은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 예. 그 당의 그 이후에 우리 당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 친이 친박 서로 진짜 죽어라고 싸우면서 사실 당의 몰락을 사실 그것 때문에 당이 몰락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친이 친박 간의 갈등 때문에. 예. 메시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2007년 당시에 이제 박근혜 후보의 경선 메시지만 가지고 승복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쪽 이와 다른 한쪽 이의 갈등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 저는 그것까지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당시 한나라당이야 이명박 또 친이 친박 개파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민주당 최대 개파는 친문이고 이재명 후보도 비주류, 이낙연 후보도 사실은 주류라고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조만간 아마 청와대를 방문할 것 같습니다. 네. 협의 중에 있다. 근데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선거 개입하는 것이다. 네. 근데 과거에 다들 만났었는데. 만났었던 사례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전의 사례랑 비교한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대장동과 관련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셨잖아요. 예. 수사 잘해라. 이제 검경이라는 수사 주체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셨고, 다만 이제 도대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과 관련된 청와대 입장을 뭐라고 표방한 것이냐라는 예. 것에서는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고 청와대에서도 내용이 달라요. 이 해명을 하시는 게. 예.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다양한 해석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하나 밋밋한 말씀을 하셨으면서, 사실 이재명 지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거리낌이 없어 보여요. 예. 둘 다 예를 들면 선거 중립 위반을 훼손할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지는 있죠. 그게 단순히 중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는 애매모호한 형태로 선거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을 사실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재명 지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선거 중립 위반이냐라는 식으로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건, 사실 좀 전의 사례랑 비교할 것이 아니라 당장 며칠 전에 내신 대장동과 관련된 메시지랑 비교해봤을 때 저는 좀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좀 나눠서 질문 드릴게요. 대통령이 여당 후보를 만나느냐, 이 문제는 과거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왔고, 그랬죠. 예, 그랬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박근혜 후보를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대장동 건 대통령이 그럼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이 검경이 협심해서 신속히 수사하라. 네. 이게 그러면 교과서적인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들 모르는데 저는 예. 이제 특검하지 말라는 그 입장으로 들렸어요. 저 예.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검경이라는 수사 주체를 언급을 하셨기 예. 때문에. 근데 검경이 뭐 잘 수사라는 말도 사실 하나만한 이야기였던 것이 김만배 씨 수사와 관련돼서도 계속 경찰 따로 부르고 검찰 따로 부르고 그 검찰과 경찰이 김만배를 소환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공유됐는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되고 예. 검찰 경찰의 수사가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다는 것도 사실 지금 다 드러난 사실인데 예. 검경이 잘해라. 이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자, 특검을 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아니냐? 아니 모든 걸 기승전결 대장동으로 몰고 가면은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 회의가 있었고 대통령도 계셨고 거기에 지자체장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있었고 또 뭐 박형준 시장도 있었어요. 그러면 뭐 LCT 사건에서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모든 것을 다 대장동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여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역대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흔한 일인데 이것을 뭐 불법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도 없는데 여기에 대장동을 좀 끌어들이는 것은 좀 과하다. 무조건 다 모든 것이 대장동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국민이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 대장동이고요. 사실 지금 이 대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외면하고 싶으시겠지만 대장동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죠. 예.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특검 가이드라인은 네. 어차피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네. 대통령의 뭐 가이드라인이든 말든 민주당에서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 국민의힘 탈탈 털어야죠. 왜 그 민주당에서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네.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재명 게이트냐 뭐 질문이 게이트는 아니고 누가 더 책임 있냐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이재명이 더 책임 있다 이런 네. 게 더 많긴 했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지켜볼 게 이제 경기도 국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서 안 나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사직을 사퇴하면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지사직을 유지하고 국감을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작년 국감을 한번 떠오르면 이건 모든 정치 전문가들이 이재명의 판정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재명이 만만치 않을 텐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준비를 잘하느냐. 특히 국정감사는 야당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여당 국회의원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봤을 때는 국감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제 국감 말씀하신 대로 국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 의원도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행안위에 소속된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 와서 이재명 지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예. 기본적으로 숫자적으로도 민주당이 훨씬 많다. 예. 그리고 일단 경기도는 자료를 주지 않는다. 예.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다. 예. 사실 소위 말하는 방탄 국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료를 주지 않는데 야당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당시 이제 사태 때도 사실 그 당시 야당이 뭐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주면서 하나마나한 그런 뭐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국감이라든지 이런 거 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걱정은 되는데 워낙 의혹이 크고 또 우리 행안위와 이제 국토위 의원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 만큼 저는 그래도 좀 실체에 다가가는 모습들은 최소한 보여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예. 뭐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경기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일단 그 약속을 지키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돌파형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굳이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데 뭐 국감 받겠다고 지금 본인이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뭐 비리에 연루된 것도 없고 내가 가가지고 정확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오히려 신뢰를 높이는 그런 메시지고 동시에 또 다음 주에 모든 언론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주목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선거에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의 그 청렴이 밝혀지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건데 다만 이제 국감의 다른 내용들이 다 이것 때문에 묻혀버릴까 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의 그 돌파형 리더십을 제대로 잘 보여주는 예다.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아니, 생각이 듭니다. 돌파라고 하시려면 자료나 좀 주시고 돌파라는 말씀을 쓰셔야지. 자료도 하나도 안 주시고 그냥 집권 여당에서 필요한 네. 자료 정도는 찾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뭐 자료를 굳이 안 준다 이것도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잘 아니 모르겠어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경기도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주고 있다고 해서 지금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거는 다 드러난 사실인데 뭘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까? 아니 뭐 국감을 해도 네. 또 말씀을 하시고 안 해도 말씀을 하실 거고 또 국감 과정에서 뭐 설사 저희가 자료를 뭐 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자료를 주더라도 어떻게든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국감 그거는 상황에서 이제 주시고 나서 말씀하실 내용인 것 같고요. 아직 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질문에서 자료를 왜 안 주냐 해서 이재명 후보는 네. 대장동 자료는 성남에 있지 경기도에 있지 않다. 저는 그거 되게 말하자면 무책임한 소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예. 원래 경기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성남시나 남양주시나 이렇게 해서 취합을 해서 국회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성남시 일이니까 경기도랑 상관없다라고 하는 예. 것은 사실 국감의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내용이신 예. 거죠. 두 번째, 네. 경기도 지사의 휴가 일정 달라. 네. 이거는 국감 사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줘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청이라고 하면 어떤 지방의 예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기도청의 운영에는 국가 예산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반드시 당연히 질의를 하고 국감을 할 권능이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건 지방 사무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국감의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예.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당시에 성남에서 그 시의원이라든지 의회 의장은 다 당시에 야당 지금의 그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양측이 뭐 이 자료를 주니 안 주니 불법이니 아니니 이걸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거 국감을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TV 앞에 앉아 있을 텐데 당일날 자료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 파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아무런 자료를 가지지 않고 나서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신빙성 의심을 하실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하나만한 국감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우려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파행까지는 안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방탄 국감이 되는 경우에는 하나만한 국감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잘못하면 파행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그 네. 파행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도 뭐 TV를 지켜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마 국감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30% 나올 것 같아요. 30%.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밤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날 텐데, 자 일단은 그 녹취록 지금 검찰 수사가 녹취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계좌를 따라가야 되는데 뭐 검찰 수사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이재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투자 이익 배분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름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건의 김만배 씨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밤에 구속 결정 나겠습니다만 김만배 씨가 사전영장 받으러 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가서 이거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고 사실 이게 뭐 캠프랑은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라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일단 돈 받은 사람들을 먼저 조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계좌를 통해서 따라서 가야 됐다는 그 지적도 맞고 또 다른 것은 지금 어제 한겨레 신문에 보면 대장동 3인방의 주장을 합쳤더니 뭐 그분이 사라졌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뭐 그 거액을 챙긴 그 민간 사업자 쪽들의 핵심 인물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여다 보니까 이게 좀 다 다르고 근데 다 공통적으로는 이 그분 뭐 돈 받은 사람은 초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고 정치인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조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얘기들을 보다 보면은 이분들이 다 이제 투자 이익을 서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일어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서로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자가 지금 자기가 주장이라는데 전혀 실체 없이 이재명 지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연결시키는 거는 이건 좀 너무 실체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 60% 넘게가 이거는 이재명 지사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그 이재명 캠프에서 주장하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김만배 씨의 말을 못 믿겠습니다. 예. 물론 그분이 이재명 지사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뭐 그 권순일 대법관 만나는 가운데서도 뭐 이발소로 간다고 뭐 이발소 가기 위해서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썼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나아가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조사를 받기 전에 했던 내용이랑 받고 나와서는 약간 말이 계속 뭐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일단 저는 김만배 씨의 말에 신뢰를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지사와의 연계 관계성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수사의 범위에도 이재명 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분명히 했던만 검찰에서 저는 이제 그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의혹이나 뭐 아무런 정황이 없고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없고 뭐 60%가 뭐 국민의 뭐 누가 생각한다 이거는 여론이지 확인된 증거나 뭐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사를 잘 진행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지만은 이것을 뭐 이재명 지사랑 무조건 연결시키는 것도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못 믿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실체죠. 의견이지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더 밝혀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밝혀내는 것은 저도 완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국감도 국민들이 받아가시는 그렇게 거고요. 그걸 뭐 실체도 전혀 없다,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되죠. 예, 아니 뭐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사실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다 의식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국감을 굳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거기서 모든 것을 밝히려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이 지금 유동규 씨도 구속한 상태고 김만배 씨 구속 여부도 결정 날 테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동안 MBC하고 YTN에서 그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이 등장한다. 그리고 조중동 포함해서 노컷뉴스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등장하는 걸로 네. 이름이 나오는 걸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약간 불리한 보도가 나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고발 사주 건과 관련돼서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일단 윤석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등장했다는 것은 뭐 좋은 건 아니죠. 예, 당연히 예. 이제 악재라고 봐야 될 텐데 내용이 뭐 그러니까 녹취록 적어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녹취록의 내용은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시키는 줄 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 멘트만 딱 떼어놔서 보자 그러면 윤석열이 시키는 줄 안다라는 얘기는 윤석열이 시키지 않았다라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체 관계를 들여다보면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파헤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적어도 그냥 사실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 부끄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뭐 우리 당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야당의 제일 후보가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지의 실추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건 해석의 문제니까 지금 김 비대위원처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네. 다만 여기 또 하나 문제는 김웅 의원이 위험하답니다. 이렇게 하랍니다. 이게 전언이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주체는 누구냐? 누가 김웅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그게 예.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의 핵심은 그게 되겠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실체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가 아는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성을 시사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당시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지시 혹은 묵인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당연하죠. 네. 뭐 검찰총장이었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손중성 검사가 주로 관여를 했는데 손중성 검사가 혼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런 뭐 원인이 없고 또 이 손중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관련된 것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또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그 김웅 의원 관련 녹취록에 윤석열 전 총장이 수차례 직접적으로 거명됐다라는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할 때 윤석열
윤석열 총장이 아니면 이걸 누가 왜 했을 것이며 왜 이렇게까지 됐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공수처에서 좀 빨리 윤석열 후보를 좀 신속히 소환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경선은 끝이 났고 국민의힘 경선은 한창이니까 민주당 자체적으로 나서서 아마 대장동 건은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려고 할 테고, 근데 고발사주 의혹은 민주당에서도 윤석열을 공격할 테고, 유승민이나 홍준표 후보 다른 후보들도 이걸로 또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로서는 굉장히 넘을 허들이 많이 생겼다. 뭐 넘어가면서 지지율도 확보하는 거고 잘 돌파하면 지지율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그것이 실체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전에 최진희 대변인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성은 그렇게 부인하시면서 실제로 결재까지 하시고 내용도 다 보고받으시고 그리고 법령상으로도 경기도지사가 그 해당 사업을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재명 지사 모른다라고 시치미를 뚝 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그 후보 간의 이 어떤 유대 관계는 확신을 하시는지 저는 그 논리의 모순을 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핵심적인 차이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고발 사주를 한 그 이유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본인과 본인의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인적인 뭐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죠. 아니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이거 자기 최대 치적이고 단군이래요. 최대 환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거고 대통령 되면 이런 식으로 하실 거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정치적 자산을 얻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도 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민간 이익을 환수한 것에 대한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이죠. 민간 이익을 환수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름을 빙자한 민간은 밀어주기로 봐야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네, 왜냐하면 수용 헐값에 예. 하고 뭐 굉장히 지금 경기도청 자, 예. 최지은 대변인 짧게. 네, 조사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예. 그 민간 산업 환수한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이런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가 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청렴을 믿는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 사실 말끔한 승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팀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그 숙제는 안고 간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번에 윤 전 총장이 정신머리 언급하고 당 해체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도 여기서 굉장히 비판을 세게 했는데 앞으로 더 후보들 간에 접점 이런 게 잘 없이 세게 붙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팀 잘 될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잘 돼야죠 뭐. 잘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선 민주당 경선에서도 봤듯이 사실 이게 후보 검증과 네거티브는 정말 한 끗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계속 검증이라고 하셨고 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계속 네거티브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 네거티브인지 뭐 아니면 뭐 후보 검증인지는 판단할 국민들 것이다. 판단의 몫이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예. 원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민주당 국제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